호주는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국을 지원한 21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약 18,000명의 호주 군인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지만 전쟁 후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호주 국민들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부터 한국은 미군과 소련군의 점령 지역으로 분할됩니다. 구구민족주의자부터 공산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 그룹이 독립정부를 주장했지만 미국과 소련의 점령군과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서구와 소련 간의 냉전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던 시기 미국은 중요성이 낮았던 한국에서 군대를 대부분 철수시킵니다. 그때가 1949년 7월이었습니다. 소련도 같은 시기 북쪽에서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하지만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진입합니다. 이틀 후 뉴욕에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주도로 한국을 돕기 위해 자원하는 국가들의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호주 총리인 로버트 맨지스 총리는 열렬한 반공주의자였지만 한국전쟁에 호주군을 파견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무장관이었던 퍼시 스펜더 경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스펜더는 영국이 한국의 지상군을 곧 파견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군이 한국전쟁에 투입되면 맨지스 총리도 그 뒤를 따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 전에 먼저 군대 파견을 결정하면 미국에게 더 많은 신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스펜더는 맨지스 총리가 해외에 있는 동안 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아서 패든 총리 대행에게 호주군을 참전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맨지스 총리는 결국 한국전쟁에 참여를 결정했고 그 당시 강한 반공 감정을 가지고 있던 호주 국민들의 반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파견된 것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호주 공군의 77 비행대와 소형 구축함 숄헤븐, 구축함 바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기본적으로 지상전이었기 때문에 지상전을 위한 대대도 파견했습니다. 호주군은 전쟁 기간 동안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가평 전투에서 캐나다 대대와 함께 호주 대대 약 800명이 중국 사단 전체 약 15,000명을 물리치고 서울을 점령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두 대대는 모두 미국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약 37,000명의 유엔군이 사망했습니다. 약 18,000명의 호주 군인, 선원, 공군, 간호사가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그중 339명의 호주인이 사망하고 121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호주 장병들은 대체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주 국민들은 호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적과의 전쟁을 서서히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의 협력으로 호주를 미국에 더 밀접하게 묶으려던 퍼시 스펜더 경의 의도는 성공했습니다. 1951년 9월 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집단 안보 조약인 안주스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은 호주가 영국의 개입 없이 정치적 동맹을 맺은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